볼게요. 예. 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방향이에요. 방향이 지금 대부분은 지금 현재 이쪽이 이제 남쪽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집의 형태는 뭐였냐 하면은 이쪽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에요. 방향이. 북쪽일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제. 이 집이 실제로 현재 이게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들어갈 김천 현장이에요. 김천 현장 도면인데 이 집을 설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입로가 북쪽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집 지형 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북쪽이니까. 이 남쪽에는 앞에 여기가 이제 남쪽 부분은 여기는 서축이 한 메다 한 50 정도 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축에서 거리를 좀 띄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거리를 띄어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이제 남쪽과 북쪽일 때 차이는 뭡니까? 채광입니다. 채광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쪽이 진입로가 되다 보니까 진입로에서 봤을 때 채광만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설계를 해버리면은 이 집의 모양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배면이 돼요. 뒤쪽이 되죠. 그죠? 집의 배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정면에서 보게 되잖아요. 집 모양이 별로잖아요. 배면은 항상. 그래서 모양은 정면으로 잡되 채광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려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남들이 해놓은 설계를 따와서 한다고 하지만 그 지형에 가서 그 지형에 맞게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방향입니다. 그죠? 방향이라는 것은 뭐 채광이랑 똑같아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변의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을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시기 전에 그래서 현장 답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변 환경을 갖다가 둘러보시고 이 주변 환경에는 어떤 디자인의 컨셉이 어울릴까?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 조화입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설계는 아무리 잘난 설계라도 언밸런스가 돼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는 어떤 풍으로 제일 처음에는 이제 크게 나눠지잖아요. 목조주택 쪽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박공지붕, 그 다음에 모임지붕, 그 다음에 이제 박공지붕 중에서도 이제 지붕을 뭘 얹을까에 따라서 유럽풍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냥 뭐 일반적인 한국풍이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요즘 많이 유행하는 모던 스타일로 갈 것인가,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이 디자인은 어차피 이제 외장 쪽에 갔을 때 이제 물론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디자인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이제 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서 이제 설계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디자인을 언급하는 거예요. 디자인 쪽에서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디자인이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조화를 어떻게 해서 잘 이루어질까. 그런데 이제 집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외장이 있고 내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외관의 디자인과 안에 내장의 디자인이 또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집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과 외관과 어우러져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외관과 내장이 같이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이제 보편적인 예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자, 위에는 프랑스 기아를 올려가지고 스타코를 해가지고 바깥에 에이징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했어요. 외관을. 그래서 유럽풍이 탁 나는 거예요. 앞에 아치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는 들어가가지고 완전 심플한 디자인을 하면 이거는 디자인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외관이 유럽풍으로 고전적인 그런 멋을 냈을 때는 안에 현관부터 들어가면서 먹어줘야 돼요. 현관부터 같이 파백이 살짝 따라가 들어가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도 안에 분위기도 어느 정도의 그런 앤틱 분위기를 나는 쪽으로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냐, 같은 도배를 하더라도 심플한 도배보다는 약간 앤틱스러운 그런 멋이 나는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걸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든 게 주변과 외부와 내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좋아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감각은 사람마다 달라요. 취향도 다 틀려요. 그죠? 건축주들도 어떤 건축주는 돌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건축주는 무조건 황토를 고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건축주는 내장은 무조건 나무로 해야 따뜻하다는 거, 따뜻한 느낌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 이 많은 사람들의 그 기호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담이 항상 자유로운 상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한테 맞는 디자인을 갖다가 창출해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치프 공부를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치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치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치프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는 활용을 못하지만은 제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뽑아보니까 이렇더라 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어떤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어떤 FM이 아니고 현장을 토대로 했는 제 경험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시고 이거는 정말 괜찮다. 내가 받아들여서 집을 짓거나 설계할 때 꼭 참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빼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현장에 일하는 그 목수들도 빌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들마다 다 특징이 다 달라요. 그런데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몇 걸로 소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장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디자인을 모방하는 거는 물론 다른 창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어차피 모방에서 시작을 하는 건 맞아요. 모방에서는 모방을 하되 그 모방이 나한테 와서는 새로운 것으로 창조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디자인을 봤을 때 내가 저걸 어디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디자인이 거기에서는 어우러졌을지 몰라도 내가 예쁘지 않은데 과연 어울릴 것인가. 그거를 참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설계를 하시면서 새로운 디자인들을 자꾸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는 그런 디자인을 이제 뽑아내시려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집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본적인 채광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북쪽이라고 했죠. 지민도가 북쪽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현관은 북쪽에 둘 수밖에 없어요. 차를 이 앞마당에 북쪽에 두고 돌아가가지고 남쪽에서 현관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동선이 잘못된 게 그죠. 항상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선입니다. 동선. 사람이 움직이는 그 동선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 활용도가 큰지 이게 중요해요. 말씀하십시오. 들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동선을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부엌을 볼게요. 이게 부엌이잖아요. 그죠? 부엌일 때 왜 다용도실이 부엌 옆에 있어야 돼요? 동선이 짧아야 돼요. 예, 그겁니다. 바로. 그 동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앞마당이 이걸 조금 줄여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마당이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주차도 어차피 북쪽에 하는 겁니다. 지금 북쪽에서 이렇게 데크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크 계단을 딛고 올라갔을 때 이제 동선이 이제 북쪽에 있다 보니까 현관을 북쪽으로 둬야 돼요. 그래야 또 집의 모양도 제대로 삽니다. 그래서 또 거실 같은 부분도 결국에는 주 메인 방향인 북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실이 북쪽으로 왔을 때 참 제일 문제되는 게 채광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집을 할 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 이제 창을 넣어야 되죠. 지금 창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북쪽에는 어차피 아무리 안 돼도 창은 베티어 창은 8068 정도는 넣어줘야 그래도 조금 거실 쪽에서 시원한 맛이 나죠. 그죠? 그래서 2400에 보통 한
2천 정도가 되겠죠, 사이즈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흥인데, 올리는 거는 흥이죠. 그래서 슬라이드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이제 거실에 이제 창이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자, 이러자니 북쪽이 되다 보니 거실은 거의 빛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참 이거는 아쉬운 점이에요. 그죠? 아쉬운 점이지만은 주방이 결국은 남쪽으로 왔어요. 저번에 제가 설명할 때는 주방이 될 수 있으면 북쪽에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하면은 주방은 음식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북쪽 직사광선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도면은 이제 그걸 이제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가 이게 남쪽에 딱 앞에 전을 치고 있으면은 참 아주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있죠. 싱크대에 맨날 햇빛만 들어가잖아요. 물론 커튼 치면 된다. 커튼 치면 어둡죠. 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데는 싱크대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 이제 왼쪽에 저기에 가도 되고 개수대가 가도 되고 오른쪽에 가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쪽에 가도. 어느 쪽에 개수대가 가면은 같이 조리된 가스레인지가 가겠죠. 가스레인지가 또 가야 되고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수납 공간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싱크대가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넓은 수납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싱크대를 나눠봤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는 슬라이드를 좀 큰 문을 열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여기서 들어오는 채광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게 유도를 조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대신 방은 전체적인 설계를 봤을 때 펼쳐야 됩니다. 북향이기 때문에. 왜? 펼쳐야만이 빛이 골고루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방만큼은 다 남향의 창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펼친 거예요. 이쪽으로 방을 펼치고 이쪽으로 펼쳐서 창을 남쪽으로 내주고 문은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북향일 때는 될 수 있으면 집을 설계를 펼쳐야 됩니다. 펼쳐서 골고루 빛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취임실 부분은 이쪽에 창을 넣고 욕실도 당연히 남향으로 창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방도 이제 이쪽으로 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북향이다 보니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한 거고 또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이 이제 여기 북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들이 없다고 칩시다. 이 벽이 없으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복도가 형성돼야 이 문이 열고 들어가는데 안 됐을 때는 이 방문을 여기서 옆에서 거실 안에서 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문도 이쪽으로 보내면서 벽이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는 벽이 꼭 이렇게 형성되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거실은 TV를 놓을 때가 생기고 소파를 의지할 수 있는 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도 마찬가지죠. 싱크대 옆에 여기에서 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이 여기 없고 문이 이쪽에 갖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싱크대를 또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안 그래도 싱크대가 작은데 그래서 싱크대를 양쪽에 수납을 양쪽에 나누면 충분한 싱크대가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싱크대를 나눌 수도 설계를 해봐야 되고 한쪽으로 몰쳐서도 해봐야 되고 기역자로도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설계하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계를 하실 때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편리할까 설계하시는 분이 누구가 되어야 되냐 하면 집주인이 되셔야 돼요. 집주인이 되시면 불편한 걸 금방 찾아냅니다. 항상 내가 집주인이 되어야 돼요. 저럴 경우 있잖아요. 거실을 동쪽으로 빼면 거실을 이제 동쪽으로 빼면은 이제 또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제 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오고 방이 또 이렇게 나란히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거실은 또 이제 다행히 동쪽 창을 또 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창을 예를 들어서 이제 꼭 내고 싶으면은 여기 이렇게 동쪽 창을 하나 열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창을 높이를 갖다가 이제 밑에서 조금 높도록 하면 소파 놔도 소파 위에 창 있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소파 위치는 이쪽에 와야 되니까. 그죠? 구조상 현관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창을 열어도 됩니다.
그리고 소파 뒤에서 등 위로 창이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죠? 동쪽에서 들어오는 그 빛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방문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 여기가 이제 보이는 전면 부분이잖아요, 그죠? 전면 부분에서 200이 아무도 없이 켜하면은 너무 밋밋해요, 전면에서는. 창도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지금 3040으로 되어 있는데 한 2040을 2개 정도 이렇게 딱 넣어주면 예뻐요, 집 자체가.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창고죠, 그죠? 창고인데도 창을 이렇게 여주면은 바깥 외관 자체가 예뻐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를 여주면은 가정 살림을 하는데 보면은 선풍기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소한 물건들이 많이 생겨요. 여기 화장실은 비록 창고는 비록 작지만서도 여기에 수납장을 잘 짜려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수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창고 정도는 안에 넣어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살아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창고도 넣을 겸 외관도 같이 또 창을 하나 더 넣음으로 전면부에 디자인도 좀 살려보자 이렇게 설계를 해본 겁니다. 설계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어차피 2층 같은 경우도 창을 안쪽으로 내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좋긴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집 자체가 북향이다 보니까 이 뒤쪽에 창이 없으면은 2층은 올라가 있는데 창이 벽이 밋밋해 봐요. 참 보기가 별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 북쪽으로 창을 이렇게 내주고, 그리고 서쪽에 이제 작은 창을 하나 2040 정도 하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층 화장실이죠, 그죠? 2층 화장실 아주 작게 그야말로 간단하게 들어가서 이제 씻고 변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면기에서 세면기 겸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인돼서나 원룸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샤워기를 달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이게 화장실이. 그래서 이런 화장실을 넣고 여기는 작은 장을 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집의 모양도 살리면서 이제 편리하게 이제 2층을 작은 방이라도 어찌됐든 와서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 있음으로 해서 2층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이지만서도 게스트룸의 이제 개념도 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본 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요즘으로 이 집으로 짓기로 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해봤고, 또 그다음에 요거와 조금 구조가 다른 게 있어요. 구조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장으로. 예. 이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남한의 집일 때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도 이제 이건 단층으로 했어요. 단층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설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설계하고 다른 방향이라기보다 이 부분에서 이제 집의 설계를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막 잡아봤어요. 잡아봤는데 뭐 전면에 봤을 때는 어차피 남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아요, 그죠? 남향에 봤을 때는 아무 뭐 별 탈이 없는 집이에요. 근데 북향일 때는 이 집의 방 같은 경우는 그냥 북향으로 들어오고, 거실도 북향으로 들어오고, 뭐 남향의 집을 그대로 그냥 뭐 빛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별 어떤 고려를 하지 않는, 북향의 집에 고려를 하지 않는 도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남향일 때 이제 설계를 한 도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이제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고
대신 이제 거실 앞에 이렇게 이제 테라스 개념이 이만큼 나가고 현관 앞에 이제 비 안 맞는 공간 테라스 공간을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보고 이 방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더실 안방 안에 화장실 앞에 이제 파우더실을 조그만하게 넣어본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다른 걸 다 볼게요. 그래서 북향일 때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항상 설계를 하실 때는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방향이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어떤 설계가 괜찮을까 스스로 설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설계에 대한 그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늘어요. 자꾸. 안 그러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떤 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 설계집이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모던 스타일로 제가 이제 설계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주차장이에요. 어차피 방향은 여기가 그냥 북향입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자마자 주차장 안에 들어가요. 그럼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은 이 창고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상당히 커요. 이게 6,700이 나와요 지금 현재 그죠? 예, 6,700이 나오는데 6,700이면 차가 들어가고 남은 정도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주차장을 크게 하느냐? 차도 주차를 하면서 창고도 같이 겸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산골짜기입니다. 이 김천에. 그래서 창고가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주차장 겸 주차장은 왜 있어야 되냐면은 차가 비를 맞는 거하고 안 맞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아시죠? 차의 수명도 바깥의 외관상의 그 도색의 그 상태도 굉장히 인간이 많이 됩니다. 햇빛을 안 보게 됩니다. 자외선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비도 안 맞고 햇빛도 안 보면 차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이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하나를 설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샤터 문은 자동을 하셔도 되고 수동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자동하면은 가격이 조금 세고 수동으로 해도 무난하게 괜찮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잘 만들어서 부드러워요. 이렇게 손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런 차에 대한 개념과 이분은 꼭 창고가 필요하신 분이고 그래서 같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설계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집은 결국은 반 2층이에요. 이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주차장 바닥은 땅 높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집은 어때? 여기서부터는 기초 칠대가 달라져야 되죠. 이 집은 최하 600 이상 올려야 돼요. 왜 600 올립니까? 빗물 때문에 그렇죠. 그죠? 빗물이 땅에 떨어져서 올라가는 높이 600.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600 이상 올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2층 방이 여기 지금 계단이 있죠. 1층에서 올라가서 이 주차장 위에 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주차장 위에. 그래서 방이 만들어지고 화장실이 여기 만들어져요. 2층에. 화장실이 만들어져서 밑에 욕실과 같이 배관이 이어지죠. 그죠? 그리고 남는 공간은 데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 위에는 평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몰탈로 구배를 잘 잡아가지고 방수를 잡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공하는 사람들의 문제지만서도 방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위에 TNG를 깔게 되죠. 그죠? 어차피 이 집이 올라가야 되니까. TNG가 올라가고 이제 집은 방은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갔다고 치고 화장실도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는 벽에 마감을 하기 전에 먼저 방수 시트를 깔아가지고 벽으로 올려야 되죠. 올리고 나서 다시 사이딩이 덮여야 되죠. 그리고 그래야 빗물이 사이딩을 타고 내려왔을 때는 방수 시트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수 시트를 1차 방수를 해야 돼요. 방수 시트로 쫙 깔고서 방수 시트 이으면은 보통 시공하실 때 막 토치로 구워서 붙여요. 그리 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방수 시트라는 놈은
세월이 되면은 더 온도의 변화 차이에 의해서 이 경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붙여놓은 부분은 뜰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어지는 부분에는 실리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실리콘 처리. 항상.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방수 시트를 접해서 방수를 하기 위해서 할 때는 꼭 실리콘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실리콘도 일반 실리콘을 쓰시면, 될 수 있으면 일반 실리콘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뭘 써야 되냐? 외장용 실리콘이나 아니면 내열 실리콘. 가격은 일반 실리콘에 딱 배입니다. 비싸도 그걸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랜 세월 동안 방수가 돼요. 자, 1차 방수 들어갔어요. 두 번째 이제 몰탈 치죠? 몰탈 칠 때 뭐 해야 돼요? 몰탈 속에다가 또 방수제 섞어서 몰탈을 쳐야 되죠. 그래서 방수를 쳐요. 그 다음에 몰탈을 칩니다. 방수제를 섞어서 몰탈을 쳐서 2차 방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위에? 또다시 거기에 침투 방수를 또 해야 됩니다. 침투 방수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레탄 방수 들어가야 되죠. 우레탄 방수 1차 하도 들어가고, 상도 들어가고, 중도 들어가고, 하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상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물 빠지는 배수구를, 이게 라인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한 7m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배수구를 여기를 한 3개 정도 해주면 가장 좋고, 아니면 최하 2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로 구배를 잡으려면은 여기서 이 먼 거리를 구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물 구배를.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경으로 집을 지으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경험 부족이에요. 전문가들이 왜 집을 지어야 됩니까? 수도 없는 집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머리에서 수백 채를 짓습니다. 집 한 채 지으면서도 수십 채의 집을 지어요. 그러면은 수십 채를 집을 지으면은 수백 채의 집을 지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아주 악조건의 상황에 갔을 때 이 집이 하자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직용으로 지으실 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전문가를 초빙하셔야 돼요. 그래서 팀장을 쓸 때 아주 경험 많은 팀장을 쓴다든지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을 섭외를 해가지고 집을 같이 지어야 됩니다. 그게 필수적이에요. 내가 조금 뭐 여기서 또 보고 저기 어깨너머에서 맞는 게 있는데 이래 하면 집을 안 짓겠나. 그래 짓다가 집을 다 실패해요. 저는 직용으로 집을 지어 성공한 사람은 아직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후회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것을 갖다가 한번 이런 주차장을 만들 때도 참고와 같이 쓸 수 있는 개념 그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이즈를 설계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인 남양의 집과 이제 같은 구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여기 이 집에서는 이제 주차장이 필요하고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주방입니다. 제일 문제는 항상 거실이죠, 그죠?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싱크대가 이렇게 펼쳐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싱크대를 한쪽 부분을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이쪽을 없애고 이제 예를 들어 싱크대를 넣는다고 칠게요. 자, 어때요? 이렇게 놔두는 게 좋겠죠. 싱크대를 기역자로, 그죠? 기역자로 놓고 이 창이 어떻게 됩니까? 창을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이 창을 어떻게 해요? 패티어 창으로 키워야 돼요. 그렇죠? 패티어 창으로 키우게 되면은 이쪽이 굉장히 밝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뭐 50이나 60 정도면 좋아요. 뭐 사이즈 되는 대로 맞춰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이 집에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설계를 하시니까 이 사이즈면 얼마나 나온다 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나오는 데까지 최대 한도로 맞춰주는 게 괜찮아요. 왜? 그래야만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창을 이제 패티어 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창을 이제 작은 창을 하나 열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게 그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싱크대가 좀 훤하게 그렇게 해도 되고 안 열어도 훤하죠. 바로 옆에 백제 창이 워낙 크니까 빛이 훤하게 들어가니까 채광은 충분해요. 그래서 항상 뭘 창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창도 집어넣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에서는 그냥 툭툭 들어가지만 이게 뭡니까? 다 금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가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투자를 했을 때는 이윤이 나와야 되고 뭐든지 집어넣었을 때는 그 효과를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뭐죠? 헛돈 쓰는 거죠. 헛돈. 그게 누구한테 부담인가요? 건축주한테. 설계하실 때 모양에는 너무 치중하셔도 안 되고 실용성에 너무 치중하셔도 안 돼요. 과연 이 부분에서는 실용성을 따라갈 것인지 디자인을 따라갈 것인지 항상 그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설계하시는 분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축주한테 손해가 가잖아요. 그런 마인드 없이는 건축을 하셔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은 마인드 자체가 돈을 벌기, 돈 벌어야죠. 그래 가면 먹고 살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선을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건축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계를 하실 때도 설계를 디자인만 참 지금 현재는 보면 막 젊은 친구들 막 불러가 디자인학과 애들 불러가지고 머리 팽팽 돌아가는 애 그래가지고 막 설계를 막 디자인만 뽑아내요. 살아봐야지. 실용성은 어떻게 갑니까? 항상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라고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도 이렇게 가지시라는 뜻에서 그런 책임감 없이는 설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집을 설계하시고요. 내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채광을 한번 땡겨본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가 또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조금 오픈된 공간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오픈이 되고 여기는 이제 창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문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침실로 가는 문이 여기에 내면은 이 주방이 좀 복잡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들어가서 문이 이쪽으로 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도 이제 창고를 이렇게 가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때 디자인을 대충 하다 말하는 디자인이라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한번 설계하실 때는 항상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방향도 항상 채광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서의 디자인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합적으로 고민들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그럼 저 주차장 천장면은 슬라브를 치고 그 위에 이제 집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닙니다. 나무로. 나무로? 예. 2층집 나무로 짓잖아요. 예. 장선이라 그래요. 예. 장선이 깔리고 그 위에 TNG 간 합판이 일반 합판보다 더 두꺼워요. 일반 합판은 11.5mm인데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거는 18mm, 3T인가 그래 나오고요. 저 구조에서도 예. 2층 아까 전에 설명하신 그게 100% 전부 다 목조 형태로 이루어진 네, 목조로. 그래서 이 지간거리라는 게 항상 있어요. 이 벽과 이 벽과의 간에 거리는 지간거리예요. 이 지간거리에는 6를 써야 될지, 8을 써야 될지, 10을 써야 될지, 12을 써야 될 것인지 그건 지간거리 표가 있어요. 그 지간거리 표를 봐야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은 느낌으로 다 느끼십니다. 딱 보면 이 거리는 이거 10까지 안 돼, 12 써줘야 돼. A까지 안 돼, 10 써줘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차장에 이 정도의 거리일 때는 이제 10,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높이를 많이 확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샤트가 들어가야 돼요. 자동이든 수동이든 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샤트 위에 박스는 이게 거의 한 300 정도 이상의 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박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확보 안 돼도 그냥 뭐 12 깔고 빵빵하게 12 깔고 밑에다 박스 짜면 되지. 밑에 박스 짜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럼 땅 파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밑으로. 뭐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럼 물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주차장에서는 항상 그 앞에 박스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박스 높이까지 생각해서 장선을 요 정도로 해가지고 밑으로 장선 속으로 열어야겠구나. 그 공간이 빈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스를 만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높이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2층도 올라가는 이 높이를 생각할 때는 여기와 기초의 이 높이 단차를 얼마를 줘야 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설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여기에 집을 지으면서 나오는 가능성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도 어느 정도 자꾸 아셔야 돼요. 칩도 배워야 되죠. 그래 프로그램 잘 열어서 활용하죠. 배우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설계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칩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반인들처럼 그냥 내 집만 지겠다 하는 분들한테 간단한 것만 설명해 드립니다. 왜? 그것만 받아들여도 바빠요. 지금 여러분들은 CF를 하신다는 것은 벌써 전문화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 이론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도 설계를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 시경으로 집을 지어보니까 참 이게 설계도 설계지만도 이 짓고 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거 딱 통째로 딱 한마디만 해요. 얼마 정도 짓어요?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300이 들었다, 350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래 비싸요가 이제 뭐 200을 짓다 해도 무조건 왜 이래 비싸요? 그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100만 원 지도 왜 이래 비싸요? 200이 지도 왜 이래, 300이 지도 왜 이래 비싸요? 근데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왜 이래 비싸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내 집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비싸다. 일단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싸고 비싸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한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나는 내 집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이 들었어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겠지만 저기 이번에 팔공산에 계시는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굉장한 재력가예요. 일반 어떤 그런 부자 개념을 넘어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집을 안 내줘요. 건축하는 분한테 그걸 회사한테 맡기질 않아요. 자기가 직임을 지어요. 왜?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집을 그만한 돈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나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적이라는 것은 꿈같은 일이에요. 꿈같은 일.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는 집. 그런 집을 자기는 그걸 현실화 시켜보겠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건축하는 사람한테 맡기면은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 안 나온다. 그분은 자기가 직접 선수 지금 4번 지어봤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돌들 아주 특이한 돌, 너무 구하기 어려운 돌 그런 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때문에 그분하게 됐냐면 데크를 해더라고요. 데크를.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사진을 막 보여줘요. 집에 디자인하고 그래 데크할 부분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딱 봐서 내가 볼 때는 그 데크하면 디자인이 안 맞아. 조합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지금 이 사모님 말씀대로 이 비싼 집을 비싼 외장을 이렇게 고까지 돌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데크 대신에 받아야겠다. 데크 내용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성도를 해가지고 높여가지고 샌면 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돌을 붙인 거예요. 계단도 돌로 해놓고 그 돌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비싸대. 그 돌이 구하기도 어렵고 그걸 해놨는데 그걸 데크로 듣겠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는 이게 컨셉이 맞는데 디자인이 왜 나무 데크를 여기 붙이려고 하느냐. 길었다는 거예요. 비싸다. 덮어버려. 자기는 뭐냐면 나무 데크에 앉아서 티테이블 놓고 차를 마시고 싶다는 거야. 자기는.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 해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아시는 게 청도 그 업성 가격표로 꽃단지라고 찻집이 있어요. 한옥 찻집. 네. 그 제가 야생하고 그랬는데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집을 짓겠다. 청도 그 한옥 학교도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이제 짓겠다는 언니한 꿈을 꾸고 이제 시작했는데 결국은 포크레인까지 샀잖아요. 대단하네. 근데 공사비도 공사비대로 되게 좀 많이 들고 일은 일대로 되고 집은 집대로 안 되고 이게 진짜 직영으로 짓는다는 게 도면수를 한번 모시고도 짓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짓고 나잖아요. 그럼 건축주 그분은 다시는 자기 사람 집안 짓습니다. 그리고 별채를 짓는 것도 우리 부릅니다, 우리. 제가 청도에 갔다, 저도 그 청도에 가면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그분도 자기 친구하고 있어요. 친구가 하나를 좀 해요. 팁을 나름대로만 그냥 설계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설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루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랑사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잘 지었습니다.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일반인은 그렇게 못 짓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지은 거예요. 하지만은 딱 들어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디자이너를 이야기할게요. 어수선합니다. 구석구석 한 부분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정성이 들어가 있고 이뻐요. 전체를 봤을 때 어수선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세영수를 했는데 눈은 김태희 눈이고 코는 바로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안에 다 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건 뭐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다 엿타 보면 저쪽은 또 모질으니까 완전 그냥 놔두고 어차피 자기 집이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 이쁘니까. 그렇죠. 자기는 만족하고 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쉬운 게 뭐냐면 구석구석 다 돈이 들어갔어요. 다 투자예요. 그 투자를 해놨는데 이제 그 투자를 한 거예요. 효율이 안 예. 뭐냐면은 그런 전부 뭐 자기 나름대로는 이쁘게 하고 싶었어요. 그 욕심에 대해서. 근데 시원할 부분은 시원해져야 되고 집은 깔끔해져야 될 부분은 깔끔해져야 되고 모양을 낼 때는 예쁘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양이 내는 모양이 확 사는 거예요. 다 내놔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수선해져요. 중요한 건 맞췄어. 포인트를 줄 줄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기 아까 전에 설계를 하시는데 그 주방이 예. 남쪽으로 예. 가면 예. 그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음식을 하는데 주방이 남쪽으로 가 있으면 음식이 맛있어져요. 아 그래요? 예. 오. 재료도 굉장히 깔끔하게 쓰고 뭐 이렇게 차양이 빛이 얼마나 밝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하고도 직결돼요. 소금의 염도도 낮출 수 있고 그 고춧가루 염도, 조미료의 염도도 다 낮출 수 있어요. 이 형광빛으로는 아무리 밝게 해도 그 무언을 못 하죠. 저희 주방에 가면 저희 주방도 이렇게 방이 좀 많은 편인데 주방 안에서 해는 음식이 밖으로 탁 나와갖고 창 쪽으로 딱 가면 음식이 뭐 틱틱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예. 그 경우가 주방이 밝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보면 탁도가 안 나오니까 자꾸 고춧가루를 더 넣는 거예요. 그 조미료를. 그 주방의 차양이 굉장히 중요한 게 빛이 많이 들어오면 그 음식 자체가 깔끔해지고. 컬러를 정확하게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그 야채를 국을 끓이면 네. 딱 적당한 온도에서 딱 야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주방이 불쾌하고 가면 일단은 컴컴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익어가 나와요. 비타민도 더 파기가 되고. 남양 그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하실 때는 이게 거실이 북쪽으로 가면 손님이 들어오면서 바로 볼 수도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고 꼭 저렇게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음식하고 연결되면 이게 남양으로 가는 음식, 남양 주방에서 해는 음식이 훨씬 사람 건강에 좋다고. 진짜 새로운 걸 배워. 그럼 식당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제대로 주방을. 네, 거의 식당 주방에 가면 될 수 있는 대로 주방을 하나씩 하는 이유가 결국은 주인들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예요. 원가를. 제일 중요한 게 더 많이 엮게 되니까. 더 많이 엮게 되니까. 컴컴하네. 그래서 자꾸 밝게. 요새는 뭐 주방이 자꾸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이유가 이 음식이 내가 원했던 그
그 사람들도 몇십 년을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주방에서 있는 음식을 꼬리 자기가 딱 들고 나갔다 보는데 이 맛이 아닌 거야. 이 맛이 아닌 거야. 그게 시설에서 뺏겨버리는 거예요. 음식 맛을. 창가에 저희가 창가에 주방에서 분명히 오케이 했는 음식을 제가 짜장면집을 하는데 갖고 나오면 안에서는 짬뽕 색깔 좋은데 밖에 나오고 이렇게 되고 옷가게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옷가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면 저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목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식생활 자체가 일단은 보통 사람보다는 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목조 주택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거기 주방의 차양이 확실히 좋으면 음식 자체가 시금치 같은 것도 데치는 것도 그냥 살짝 데쳐야 되는데 컴컴하면 이게 색깔이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이제 감각으로 주부의 감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주부의 감각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음식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게 아니고 맛이 떨어져요. 네, 맞아요. 한 45세에서 55세 사이가 음식 맛이 가장 좋을 거예요. 이 이후로 지나면 음식 맛이 떨어져요. 그렇죠. 나머지는 감각으로 감각으로. 그렇기는 이 감각이라는 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 차양이 좋고 뭐 환경이 좋으면 감각이 훨씬 낫지. 예. 그 55세 보통 55세 이후에는 주방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부 주방 장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책을 간을 보고 하는 걸 그치는 하지만 책을 비놓고 각 그걸 레시피대로만 해갖고 딱 돌려갖고 딱 내주는 거야. 자기만 하는. 이제 그 외 음식에서는 그렇게 많으면 한 45세 이후에 되면 치아 치료도 하고 이 감각이 미각이 계속 떨어져요. 시력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 주방의 차양이 좀 많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제가 지금 집 짓는 거는 창을 다 크게 넣어요. 예, 참 그리고 상부장을 일부러 포기하라 그래요. 왜냐면은 상부장을 지으면 요번에 이제 엑스포에서 그 세미나 할 때도 그 이야기를 꼭 했거든요. 일부러 내부 사진을 다 보여주고 제가 이제 후드만 딱 넣고 저기 구석에만 상부장을 딱 두 칸만 딱 넣고 창을 가운데 크게 넣어 시원하게 빛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전형적인 게 밑에 장, 위에 수납장 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를 수납장을 해놓으면 주방을 진짜 딱 들어가면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방에 뻥 창을 한 개 크게 넣고 수납장 이쪽으로 살짝 밀어가지고 그냥 디자인 개념으로 그냥 하나 딱 간단하게 넣고 예쁘장하게 위로 딱 넣어가지고 걸어놓고 그리고 하부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후드 입고 후드도 좀 예쁜 후드로 해가지고 요즘 예쁜 후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제가 그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하면은 창을 무조건 크게 넣어요. 네, 창이 큰 게 참. 그래 안 그래도 사장 말씀 듣고 보니까 아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저는 또 요리 쪽은 잘 모르니까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니 제가 음식을 많이 보니까 진짜 일리가 있네요. 네. 말씀. 예. 좀 쉬었다 하죠. 커피도 한잔 마시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외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외장 같은 경우는 시공의 어떤 방법보다는 자재 쪽에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치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몇 개 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커피, 예, 좋지요. 내려가죠. 가서 먹어봐요. 아 이렇게 이제 저는 뭐, 나무 자체가 만만하게 이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겠는데. 사고 나는데, 가격이 있어요. 여기가 딱 맞겠던데.
to say what you say. Don't think about it.
이거